저는 현재 노숙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하루하루 겨우 사는 아무 희망 없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저 음식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뒤지던 노숙자가 5성급 호텔 주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주방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모두가 비웃던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들어 보시오. 성공하면 1억 드리죠. 10분 후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특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내부 레스토랑에는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하루 수백 명의 VIP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중요한 만찬을 여는 곳이었고 한번 주문이 들어오면 어떤 요리든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의 주방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최첨단 주방 기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같은 주문만 반복해서 깜빡이고 있었죠. 테이블 7번, 불도장 비프 웰링턴. 3일째였어요. 정확히 72시간 동안 이 요리는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장 김석훈이 칼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5세의 석훈은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를 졸업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엘리트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3일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손 손목에 깁스를 한 상태였죠. 요리사에게 손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중동 두바이 왕실 특사 일행이 이 호텔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요청한 메뉴가 바로 불도장 비프 웰링턴이었죠. 이 요리는 단순한 비프 웰링턴이 아니었어요. 1970년대 청와대 주방에서만 전해지던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소고기를 완벽하게 구워낸 후 특별한 방식으로 불도장을 찍듯 표면을 마무리하는 기법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귀한 음식들이 들어있어서 한번 먹으면 며칠간 힘이 나고 마음까지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치유의 음식. 곧 마법과 같은 음식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박민재가 주방으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58세의 민재는 이 호텔에서 30년을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렇게 막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셰프,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제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부주방장 이재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손으로 완성된 요리는 형태만 비슷할 뿐이었어요. 맛을 본 석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불도장의 핵심은 온도와 타이밍이야. 0.1초만 늦어도 실패하는 거라고.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두바이 왕실 특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호텔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였죠.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막내 조수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황금손 얘기 들어보셨어요? 황금손? 그게 뭔데?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기사를 찾아 보여줬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주방장이었대요.
청와대 대통령 만찬, 국빈 만찬, 재벌 총수들 파티 모두 이 사람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름은 장인철, 황금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대요. 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프랑스 유학 시절 한국인 선배들이 술자리에서 전설처럼 이야기하던 이름이었죠. 장인철,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30년 전에 이 호텔에서도 일했어. 대통령, 국회의장, 재벌 회장들 모두가 그 사람 요리를 먹으려고 줄을 섰지. 민재의 눈빛이 먼 과거로 향했습니다. 1990년 서울 강남에는 인철루라는 최고급 한식당이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레스토랑이었고 예약은 최소 3개월 전에 해야 했죠. 그곳의 주인이자 총주방장이 바로 장인철이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인철은 대한민국 요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청와대에서 10년간 주방장으로 일했고 퇴직 후 자신의 식당을 열었죠.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인철의 요리를 먹으러 왔고 재벌 총수들은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곳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인철의 손은 마법 같았어요. 같은 재료로 같은 레시피를 따라해도 인철이 만든 음식은 차원이 달랐죠. 그의 미각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한번 먹어본 음식은 모든 재료와 조리법을 정확히 재현해낼 수 있었어요. 마치 절대음감을 가진 음악가처럼 인철은 절대 미각을 가진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철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식당 공동 운영자이자 경영 파트너였던 최현우였죠. 인철은 요리에만 집중하고 현우가 경영을 맡았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철이 주방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올라갔을 때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인철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식당 계좌가 텅 비었어. 누군가 전액을 인출했어. 인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억?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인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인철은 그런 적이 없었죠. 현우가 조작한 거였습니다. 인철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모두 인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현우는 그 돈으로 중국에 자기 명의의 레스토랑을 차렸고 인철의 레시피까지 모두 가져갔죠. 재판에서 인철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완벽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고 인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사기꾼 아들이라고. 인철은 무너졌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주방장이었던 장인철은 이제 서울 시내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장인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소문으로는 노숙자가 됐다던데. 주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뒤쪽 쓰레기 집화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호텔 구역이라고. 조리사 하나가 뒤쪽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한 노인이 버려진 음식물을 뒤지고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너덜너덜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이 이마를 덮고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가세요.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주방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환기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냄새, 버터, 송로버섯, 와인, 그리고 탄 냄새. 노인의 코가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불도장, 온도가 틀렸어. 섭씨 237도가 아니라 242도여야 하는데. 조리사가 화들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 음식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온 그 말에 모두가 동작을 멈췄어요. 김석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쓰레기장에 서 있는 노인이 보였죠. 너덜너덜한 옷, 더러운 얼굴. 석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저 사람? 부주방장 이재민도 웃었어요. 다른 조리사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뒤지던 할아버지가 불도장을 만들겠대요. 하하.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웃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 노인의 눈빛이 허풍쟁이의 것이 아니었죠. 할아버지, 혹시 성함이? 장인철입니다. 주방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황금손, 장인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장인철이라는 걸. 인철이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주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술로 망가뜨린 손이었죠. 하지만 뭔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조리대 위에 있는 소스,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재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접시에 소스를 조금 담아 건넸습니다. 인철이 작은 스푼으로 소스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맛이었죠. 적포도주 1997년산 보르도, 샬롯 3개, 타임 2줄기, 버터 80g, 소금 3.2g, 그리고 후추를 0.5g 더 넣으셨네요. 재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불 조절이 잘못됐어요. 중불에서 10분이 아니라 약불에서 15분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신맛이 너무 강하게 남았어요. 석훈이 레시피북을 급하게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힌 대로였어요. 정확히.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로 고급 세단들이 들어섰습니다. 두바이 왕실 특사 일행이었어요. 민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30분 후면 만찬이 시작되는 거였죠. 민재가 인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만들 수 있습니까? 불도장 비프 웰링턴을 30분이면 됩니다. 석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총지배인님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상태 보세요. 손이 떨리잖아요. 민재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인철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리사들이 비켜서며 그를 바라봤어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인철은 먼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때 묻은 얼굴도 씻었어요. 물이 검게 흘러내렸죠. 조리복을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입어보는 흰색 조리복이었어요. 인철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재료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최고급 소고기, 송로버섯, 파이 반죽. 손이 떨렸습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이었어요.
30년간 술로 망가뜨린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칼을 잡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손가락이 칼을 잡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송로버섯을 얇게 저미는 손놀림.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인철의 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인철의 귀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소리만으로 불온도 242도, 정확히 1분 30초, 정확히 1분 30초 후 인철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표면이 완벽한 황금빛이었어요. 김석훈이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 시어링 완벽해. 인철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파이 반죽을 펴고 송로버섯 페이스트를 바르고 고기를 감쌌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것처럼.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불도장. 인철이 특수 버너를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버너를 켜는 순간 손이 안정되었습니다. 파이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댔어요. 정확히 0.3초. 표면에 완벽한 캐러멜라이징이 생겼습니다.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인철이 접시에 요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스를 둘렀어요. 완성이었습니다. 박민재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10분이었습니다. 주방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석훈이 천천히 다가와 접시를 바라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비주얼이었죠. 이건 예술이야. 민재가 포크로 요리를 잘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바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이 호텔에서 인철의 요리를 처음 맛봤을 때의 그 충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완벽한 식감, 입안에서 녹는 고기, 송로버섯의 깊은 향, 그리고 무엇보다 표면에 불도장이 만들어낸 카라멜의 달콤 씁쓸함. 장 선생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인철은 아무 말 없이 조리대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요리를 만든 것이. 저녁 7시 두바이 왕실 특사 일행이 레스토랑에 착석했습니다. 불도장 비프 웰링턴이 서빙되었어요. 왕실 특사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This is perfect. 이것이 바로 내가 30년 전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요. 특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 사무실에서 박민재가 인철에게 제안했습니다. 장 선생님 다시 주방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술 때문에 손도 떨리고. 재활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비용 대겠습니다. 선생님의 재능이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 없어요. 인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인철은 알코올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이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매일 아침 주방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요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버티게 했어요. 재활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철의 미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술로 망가졌던 미각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맛부터 짠맛, 단맛, 신맛,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맛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인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새로운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인철원. 총괄 주방장은 장인철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30년 전 전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예약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현우. 인철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었죠. 저녁 8시 현우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75세의 현우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여기 소문 들었어. 30년 전 그 장인철이 돌아왔다고? 한번 먹어봐야겠어. 내 레시피로 얼마나 잘 만드는지. 주방에서 이 말을 들은 인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요리로 말하겠습니다. 인철이 특별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현우가 가장 좋아하던 요리였어요. 궁중 갈비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철만의 새로운 해석을 더했죠. 요리가 현우의 테이블에 서빙되었습니다. 현우가 포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훔친 레시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인철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가 있었어요. 인철이 주방에서 나와 현우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인철아, 나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죠. 용서해줘.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만든 레시피로 성공했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인철은 한동안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았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주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리를 하게 되었어요. 인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인철아. 용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됐어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철이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레스토랑을 떠났죠. 1년이 흘렀습니다. 인철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았고 예약은 6개월 전에 해야 했죠. 하지만 인철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인철은 서울역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였어요. 노숙자들과 고아들, 독거노인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죠. 인철이 그 줄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봉사자가 건넨 식사는 단순했어요. 김치, 밥, 국. 인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줄에 서 있었으니까요. 인철이 급식소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리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요리 봉사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겠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인철이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봉사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전부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요리하겠습니다. 인철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낡고 좁은 주방이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들과 고아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그들은 언제나처럼 단순한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인철이 직접 서빙을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본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크림 리조또, 신선한 샐러드, 수제빵.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아니,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었죠. 한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한 고아 소녀가 리조또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인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평생 찾던 거였습니다. 미슐랭 스타도 명예도 돈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요리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였습니다. 인철은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들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요리는 수백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매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한다는 소문이. 언론이 찾아왔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인철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죠. 3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철 셰프님, 올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철은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전 사기꾼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이 이제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다니. 훈장 수여식 날. 인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청와대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목에 걸어줬어요. 장인철 셰프님, 당신의 요리와 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철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지옥 같았던 30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인철은 다시 급식소로 갔습니다. 훈장을 목에 건 채 주방에 섰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죠. 노숙자들과 고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인철의 목에 걸린 훈장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훈장이래요. 대통령님이 주셨어요. 대단하세요. 인철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인철이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였어요. 궁중 갈비찜. 30년 전 대통령 만찬에서 내놓던 바로 그 요리였죠. 사람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인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요리는 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인철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고 베풀고 봉사하며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와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